안녕하세요. 여비TV 남경엽 대표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마루에 대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루 관련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리얼 인테리어 쇼 여비TV. 자, 오늘 우리가 마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루를 알아보기 전에 마루가 들어가는 부위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닥입니다. 그러면 바닥에 들어가는 마감재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바닥 마감재 종류.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장판입니다. 맞습니다. 장판이죠. 근데 장판도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이패트와 먼루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도 장판에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맞습니다. 타일이나 대리석. 그중에서 우리가 가격 때문에 타일이라는 걸 많이 쓰긴 하는데요. 여기서 타일, 우리가 타일을 왜 쓸까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여지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타일이잖아요. 건설사에서 해당되는 유상 옵션 상품에도 타일, 기존의 마루에서 타일로 변경하는 상품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해주는데 가격이 문제긴 하겠죠. 가격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타일이나 대리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마루입니다. 이 마루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마감 자재, 바닥 마감 자재 중 하나인데 이 마루에도 종류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원목마루, 온돌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당되는 네 가지 마루에 대한 특성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목마루. 원목마루가 뭘까요? 원목마루라는 건 뭐냐면 합판 위에다가 2-3mm 두께의 원목을 붙인 천연나무 마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루 중 가장 고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나 찢김 현상이 조금 심한 거죠.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수축이나 팽창, 뒤틀림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가이긴 하는데 이런 변형이라든지 찢김, 긁힘, 내구성이 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고가인 경우 어느 정도 할까요? 평당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온돌마루. 합판마루라고도 하는데요. 이 합판마루는 뭐냐면 합판에 무늬목을 붙인 천연나무 표면층의 마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그 천연나무 표면층을 무늬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0.2에서 0.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목마루 뭐라 했죠? 2-3mm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원목마루보다도 사실 더 찍힘이나 긁힘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내구성이 현재 떨어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의 나무 느낌이 좋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썼어요. 건설사 1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온돌마루, 합판마루가 거의 전 건설사에서 다 적용을 했는데 이게 방금 말했던 표면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에 처음에 다 적용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구성이 약한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는 뭐냐면 표면 강도가 무척 강합니다. HDF라는 제품 위에다가 필름을 붙이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무늬목보다는 필름이라고 하는 게 표면 강도가 좋겠죠. 원목마루와 온돌마루, 합판마루는 습식 시공이라고 해서 본드를 붙여서 접착하는 타입이에요. 밀실하게. 그런데 강화마루는 뭐냐면 부직포를 놓고 그 위에다 본드 시공 없이 시공을 하는 거라서 건식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열기가 올라올 때 그 공급 현상에서 열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떨어지고 온돌에 대한 성능이 조금 저하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분과 열에 민감해 계절에 따라 수축 팽창 현상으로 틈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가 마루를 볼 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틈이 많이 벌어졌어. 너무 많이 벌어졌어. 이런 마루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 보다 강한 마루입니다. 수축 팽창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마루 쓰는 이유는 뭐? 첫 번째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표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찢김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마루를 가장 많이 쓰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마루가 바로 이거죠.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는 뭐냐면 합판마루와 강화마루의 장점을 합친 게 무슨 얘기냐면요. 합판 위에다가 필름지를 올려서 내구성을 좋게 만든 제품이 강마루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건설사에서 대부분 다 강마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도 요새는 대부분 다 강마루를 적용하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강마루에 대한 제품이 어디서 나오고 또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계속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강마루라 하는 제품은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에서 강마루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아, 구정, LG, 그다음 한솔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 말고도 우리가 방산시장이나 아니면은 자재상 같은 데서 가면 정말 이름 모를 업체들에서 강마루를 생산을 많이 하고 제품을 출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조금 선호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강마루라 한 게 뭐였죠? 합판 위에다가 필름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합판의 그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합판이 어떤 수종의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밴딩이나 디테일링 같은 하자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름도 없는 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합판을 뭘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싼 제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마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강마루와 강화마루,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표로 보시는 것처럼 5만원, 7만원 정도, 그리고 강마루는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은 뭐냐면요, 자재 비용, 그러니까 자재, 실질적으로 강마루든 강화마루든 들어가는 자재와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이 합쳐진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물량 산출할 때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준이 뭐냐면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마루가 깔려지는 형태의 면적을 산출해서 거기다가 곱하기 이 금액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전용 면적이라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마루가 들어가는 길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3m에 3m의 방이에요. 그럼 마루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9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다시 9제곱미터를 다시 평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평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대략 3평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강화마루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7만원을 곱한 7, 3, 21, 21만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강마루를 한다라고 하면 12만원을 곱한 36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해당되는 로스율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루를 딱 정물량으로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마루를 하다 보면 끄트머리에 잘리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로스라고 하는데 이 로스에 대한 물량을 대략 5%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만약에 마루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마루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철거비는 별도예요. 철거비는 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철거비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이건 별도로 금액을 잡는데 대략적으로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2만원, 강마루 같은 경우는 25,00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화마루는 본드 시공이 아니잖아요. 건식 시공이기 때문에 비교적 철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강마루 같은 경우는 습식 시공이라 해서 본드 시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본드를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평당 2만원과 25,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를 알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마루를 만약에 깐다라고 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루를 깔려고 할 때 그러면은 마루를 까는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뭐냐면 복도 방향으로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요, 좌측은 판상형이고 우측은 타워형인데 좌측 판상형 기준은 어떻게 된다? 현관에 들어와서 복도 기준으로 마루를 깔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은 타워형이잖아요. 타워형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복도 기준으로 보통은 마루를 설치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집 원룸인데 우리는 방이 이렇게 타워형 판상 이런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양방향, 긴 방향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무엇을 알아봤냐? 마루에 대한 종류, 그리고 가격, 그리고 설치 방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알아봐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요겁니다. 자, 첫 번째, 바닥은 평탄한가? 마루는요,
이게 무조건 1번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이 평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루를 아무리 잘 깔았다 하더라도 밟을 때 꿀렁꿀렁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본드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바닥을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느 상황에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요, 지금 침실 쪽과 거실 쪽 사이, 요게 뭐죠? 요게 뭐냐면 문을 보면 문틀이 하부에 문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해서 프레임이 들어가고 턱도 바닥에 매립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마루 깔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제거하잖아요. 제거하고 난 다음에 마루를 같이 설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문턱을 제거를 하면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로 사춤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춤 작업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춤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침실과 거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게끔 사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업자들이 작업할 때 그게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그냥 메꿈 작업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사항도 볼게요. 모서리나 코너, 문틀 하부 부분에 절단 부위가 깨끗한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관 재료 분리대가 제대로 마감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뜨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실리콘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 우측 같은 경우는 걸레바지를 설치해서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틈이 벌어졌어요. 걸레바지를 설치했어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면이 해당되는 도장과 마루가 바로 만난다고 하고 걸레바지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실리콘을 사춤할 수 있는 공간보다도 더 많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경우도 얘도 이렇습니다. 얘는 걸레바지가 없는 대신에 해당되는 목창호 틀과 마루가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걸 코킹으로 마감해야 되는데, 이게 코킹으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틈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마감과 만나는 끝에는 재단을 잘해서 틈을, 공극을 최대한 줄여서 말끔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관 바닥이죠. 그리고 여기가 기존에 있는 이렇게 턱이 약간 올라가 있고 마루가 깔린다고 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마루가 가서 끝나는 데는 재료 분리대라는 건 하나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뭐냐면 재료 분리대와 기존에 있는 턱이 1대1로 만약에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런 데 부분, 지금 여기 보이는 요런 부분들에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마루를 다만 3mm에서 5mm 정도를 빼서 기존에 있는 턱이 마루 위에 탁 올라타게 해서 요 사이 간격을 실리콘으로 사춤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마루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루는 우리가 인테리어하는 것들 중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선정하던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영상 유익했나요? 그렇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